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명상 코치 리오입니다. 어, 알아차리신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은 로고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명상 코치 리오의 코브라 모양이 있죠. 여러분들 코브라가 이 뱀이 여러 가지를 상징을 하는데 제가 이 코브라의 심볼을 활용하기로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뱀들은 매년 이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나 이 힌두나 이런 쪽에서 코브라나 뱀의 그 의미를 좀 찾아보면은 뱀이 여러 가지 상징을 하지만 이 지혜와 어떤 슬기로움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하고 이제 좀 무서운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이 명상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아 실현을 자아 실현에 도달하고 자기 개발을 꾸준히 계속 더 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허물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쓸모없고 나쁜 습관들 또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우리의 삶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차원에서 이 코브라의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 우리 두뇌, 뇌 안에 있는 그 편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도체라는 게 좀 새롭게 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우리의 뇌는 이제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가장 많이 이런 뭐 텔레비나 뭐 여러 군데서 접한 게 전두엽이죠. 저 전두엽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장 많이 진화된 우리의 뇌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앞쪽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40% 정도의 전체 뇌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과 짐승들과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두엽이 그만큼 많은 뇌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는 상상력과 기억력과 그런 것들이 다른 뭐 그 생물들하고 비해 봤을 때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먹이사슬 위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원시적 두뇌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 부분에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이 원시적 두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편도체라는 거는 이제 믹달라라는 영어로 이제 믹달라라는 그런 이제 아몬드 같이 생긴 이러한 뇌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재미나게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부정적 감정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 감정에서도 가장 강력한 감정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포입니다. 이 공포와 그 다음에 이 그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정말로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감정 중에서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포, 두려움, 절망, 슬픔,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스위치라고 전원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물론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원치 않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왔을 때 전부 이런 어떤 반응적인 감정들이 부정적 감정들이 이제 나타나지만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뇌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이제 돌아가자면은 이제 원시 시대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인간이 IQ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이 그렇게 진화된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뭐 어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모바일 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기술 자체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있어봤자 돌도끼 뭐 사냥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말 그대로 생존 모드로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존을 책임지는 뇌의 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편도체라는 뇌의 일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생존의 어떤 위협을 느낄 때 현대인들도 원시인들과 똑같이 이러한 편도체의 스위치가 켜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적인 공포, 두려움, 뭐 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투쟁 도주 반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 켜지는 순간에, 활성화되는 순간에 투쟁을 하냐 아니면 도주를 하냐,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뇌와 우리 몸이 그거를 판단을 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할 때 어떤 현상이, 생물학적인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뇌에 공급되는 이런 피, 또 소위 말해서 또 우리 그 소화 그 시스템 쪽에 있는 이런 혈액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투쟁 도주 반응이 스위치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 사지 쪽으로 이게 이제 피가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을 치거나 싸워야 되기 위해서는 팔다리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동물적 반응이죠. 동물들도 만약에 뭐 어떤 사막에서 만약에 얼룩말이 사자의 어떤 습격을 받게 되면은 얘네들도 똑같이 이러한 그 투쟁 도주 반응, 즉 스트레스 반응이 켜지면서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존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편도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왜 우리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이 편도체라는 거를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사자한테 잡혀 먹을 것도 아니고, 하지만 똑같이 우리는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뭐 길거리를 가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집안에서도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이 켜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외부 환경에서 우리의 편도체를 자극시켰을 때 이러한 반응이 오면서 우리는 생존 모드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우리는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실험 결과들이나 이런 페이퍼나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동물 중에서도 어떤 이런 편도체에 어떤 마비가 된다든지 어떤 손상을 입게 된, 예를 들어 쥐들이 쥐의 어떤 그 최강의 적은 누굽니까? 고양이죠. 근데 이 쥐들의 편도체가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될 때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도 편도체에 어떤 손상이 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만큼 두려움을 잊고 살게 됩니다.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뇌신경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도체는 모든 주어진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내 편 아니면은 나의 적이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즉, 내 편 아니면 적이야,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50대 50의 어떤 이러한 굉장히 심플한 그러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편도체는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친구인지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인지 이런 두 종류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눈에 정보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리된 그 자료는, 그 데이터는 우리의 잠재의식 쪽으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그 사람이나 그 위치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이제 또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기억력으로 우리는 거기에 편안함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불편함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의를 어떤 업체 가서 하다가 우리가 어떤 뚜렷한 어떤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의 인상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에고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 때문에 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쉽게 판단을 했다면은 그 기억은 우리 잠재의식에 저장이 돼 있다가 향후에 그 사람을 또 만난다 쳐도 똑같이 그 마음에 안 드는 기억 때문에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편도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해제 신호가 없으면은 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존 모드를 릴렉스 시키고 전원 스위치를 끄지 않는 한 계속 이 survival mode, 생존 모드에 지속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만 가지의 어떤 오히려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이런 공포나 불안함을 더 확장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고 이 편도체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계속 시나리오를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러한 스토리는 계속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 상상을 총동원을 해서 최악의 상황을 계속 가정해 봅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편도체라는 것은 5세 이전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5세 이전에 통계적으로 이러한 원시적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5살 전에는 우리가 대화를 잘 할 수도 없고 우리가 5살 전에 아니면 6살 전에 정확하게 그때 당시의 추억이 잘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도 우리가 아기였을 때도 그러한 공포 아니면 증오, 슬픔,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편도체가 그때서부터 활성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러한 원시적 감정들은 5살 이후에도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느끼는 공포나 우울함이나 어떤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5살, 6살 안에 배웠었던 그 똑같은 원시적인 그 생존적인 감정을 우리는 아직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이런 두려움을 가질 때는 어떻게 보면 5살 아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 편도체를 전원을 끌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즉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 부정적 감정의 자연적인 수명이 1분 30초, 한 9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분비가 되는 게 한 90초 정도 이 분비되는 그 시간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이 상상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계속 그 스토리를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90초 이후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편도체를 끌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지속적인 우리가 휘발유, 기름을 계속 원료를 계속 거기다가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계속 그 필름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싫다는 생각이 꽉 들어찬 머리에는 모든 거를 거부합니다. 모든 걸 거부해요. 이런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그날 기분이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누군가 껴들라고 그래요. 절대 우리는 양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을 때는 모든 거를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고 우리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양보건 뭐건 다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질 않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생존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감히 내 앞을 끼고 내가 뭐 마음이 너그럽게 누구를 양보를 해주고 껴들게 하겠습니까?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꼭 운전을 뭐 했었던 그런 기억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주어진 상황에서도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해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명상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거울을 이용한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봐요. 그래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야로 우리의 5살 아이를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래, 억울했어. 그래, 무서웠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금방 지나갈 거야. 이러한 여유로 5살 아이를 이렇게 달래주는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편도체 전원 스위치를 그런 방식으로 한번 끄는 식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불쾌한 신호를 꺼주세요. 또 다른 해법은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의식의 수준이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식을 지금 제가 드린 여러분들한테 공유한 이 정보를 기억을 해서 그 의식으로 다시 이 정보를 끄집어내서 상기시켜 줘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띄워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물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어요. 명상 마스터가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헬스센터 가가지고 식스팩 생기고 뭐 몸짱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기억을 하시는 거는 호흡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연습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이 오게 되고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한 이 산소가 우리 뇌에, 우리 심장에 공급이 안 됨으로써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만 나오고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 문제점, 그런 파악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편도체, 믹달라라는 이러한 뇌의 한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러한 역할하는 편도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통제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달래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엄지 눌러주시고 subscribe 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